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전현수입니다. 자, 이번에 3월 개학과 그리고 1학년 내신 대비를 위한 간단한 설명에 지금부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서울영재고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 그리고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한 후에 졸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스카이드에서 고3 관련 인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치동에서 현강, 다수의 현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잘 방학특강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고요.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2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월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엄청 크고요. 그만큼 어머님들의 부담,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의 기대 역시 가장 큰 시험이 바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잘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제 커리큘럼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즉 제 수업을 들으면 이러한 부분에서 내신 관리가 쉽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속담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내신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가 분석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과천중앙고입니다. 네, 제 생각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중앙고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이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객관식 16문항, 자,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시험지의 경향을 활용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객관식 16문항, 서술형 4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서술형의 마지막 문항과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이 가장 까다롭고 1등급을 가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략 90점대 초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서술형 마지막 한 문항과 객관식 마지막 한 문항을 모두 틀리게 되면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서술형의 부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최대한만의 점수를 받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비중이 큰 서술형 4번 같은 경우는요, 모의고사 준킬러 문항과 유사합니다. 자, 여기 잠깐 모의고사 준킬러 문항이란 것은 어떤 게 포인트냐? 자, 문제에 있어서 특정한 개념과 다른 개념들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다른 개념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즉, 문제가 좀 길지만 차근차근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해서 집을 조립하듯 혹은 레고를 만들듯 기본 베이스를 쌓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더 마지막에 풀이를 완성하는 이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 준킬러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습법, 개념을 보다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우 어려운 문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중이 큰 서술형 문항에서의 점수를 얻고 싶다면 혹은 온전히 받고 싶다면 시간 관리에 매우 힘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은 시간이 없어요.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신은 어떤 학교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힘을 써야 되고요. 시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 과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14문항, 논술형 4문항이고요. 문제수 자체가 과천중앙고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실제 문제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전반적인 수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과천중앙고를 랭킹 1에 과천고를 랭킹 2에 놓았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 논술형의 배점이 매우 큽니다. 배점이 가장 크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히 1등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겠고요. 문제 자체의 배점이 매우 크지만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준킬러 문항과 유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서술형 문항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념 하나에 문제 하나,
개념 하나, 심화의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념 3개의 문제 하나, 즉 A 개념을 통해 요만큼 풀고 B 개념을 넘어와서 요만큼 풀고 C 개념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개념 활용이 반드시 익숙해진 학습법을 도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총 문항수는 적은 편이지만 자, 이때 시중 문제집에서 센, 일품 등등 까다로운 문항들이 객관식에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시중 문제집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직접 찝어주는 시중 문제집 심화 문항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 외고, 마지막으로 과천 여고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외고는 가장 특이한 시험이에요. 주관식과 서술형이 존재하지 않고요. 객관식 23문항, 가장 많은 문항을 자랑합니다. 자, 문항은 제일 많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생각보다라는 말은 중간에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실제 시험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 즉 최고로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뭐가 필요 없냐? 시중 문제집, 특히 블랙라벨 같은 곳에 나오는 스텝 3 문항을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 필요가 없고요. 다만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아요. 즉 부교재에서 유사 문항들이 최소 5문항, 최대 10문항 가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교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즉 꼼꼼한 학습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술형과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막 엄청 심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을 꼼꼼히 많이 정확하게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빠르게 찾아서 빠르게 얼마나 풀 수 있냐가 주어진 시험에서의 등급을 가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 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9문항과 서술형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천 외고와 유사하게 교과서와 부교재의 연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만큼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고요. 정확하고 간결하게 푸셔야 돼.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대비할 혹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알려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연계율이 높고요. 앞에 과천 외고와 똑같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문제 수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간결하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합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상위권을 가르는 문항은 서술형 3문항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3개 틀리면 4등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서술형이 큰 변별력을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 푸는가 혹은 잘 쓰는가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꼼꼼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의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어떤 걸 강조했냐면 개념 활용과 개념 연결 그리고 간결한 풀이 이 3가지를 제가 앞에 문항 분석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 3가지와 연관되는 첫 번째 과정은 암기와 이해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와 이해를 구분한다. 자, 많은 학생들이 실수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다 무작정 외우거나 일단 외웠어야지 자, 이런 친구들은 문제에서 핵심을 빠르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아는 공식에 대입해보고 맞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 문제에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 몰라요. 자,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식을 쓰는 경우에는 즉
개념이 연결된 문제에서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 다 아는데, 풀이 보면 다 아는데. 당연히 다 알겠죠. 네, 공식들은 다 알겠죠. 하지만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언제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 핵심이 빠져있는 공부법이다. 자, 반대로 너무나도 이해를 중시하는 친구들, 이해만을 중시하는 친구들은 일단 딱 세 글자로 느려요. 절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내신은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해를 반복 숙달을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 자, 이때 이 암기도 머리에 기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손에 기억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 딱 보면은 이런 유형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바로 손이 자연스럽게 샤라락 나가는 여기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정확하게 수반되어야 뭐가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그 개념 활용을 문제에 도입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러한 문제는 요런 개념들이 핵심이 되겠고 그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수많은 연습들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시간 관리는 필수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시간 관리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학생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2주일 전에, 시험 하루 전에, 시간 관리 연습해야지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혹은 개념 활용을 진행할 때부터, 내가 이 개념을 왜 여기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잘 숙달되게 쓸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 제가 앞에 과천중앙고와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천외고와 과천여고는 상대적으로 더 이것을 빠르게 숙달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으실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A와 B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를 묻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답형이 아니라 정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자, A와 B가 정답이면은 A 쪽에 좀 더 치중을 할 것이냐 B 쪽에 좀 더 치중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A와 B 모두 숙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 가서 이상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영수 쌤이 과천외고랑 과천여고는 개념 활용 별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둘 다 중요하지만 네, 둘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 개념 활용하는 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숙달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는 암기와 이해를 구분해서 외울 것, 활용할 것, 나눈 다음에 활용할 것을 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의 풀이를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좋아요. 개념을 활용하고 이 활용하는 방법을 숙달하자. 좋아요.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빨리 될 것인가? 자기가 직접 자신의 풀이를 적어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는 풀이 안 봐. 풀이 안 보니까 그냥 막 풀다가 답을 적는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결국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짓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주춧돌을 딱 만들고 그리고 설계도 면을 보고 우리가 집을 올려야 되는데 풀이를 막 이런 식으로 적지 않거나 막 휘갈기는 것은 설계도를 보지 않고 그냥 만드는 것과 혹은 다 만든 후에 설계도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활용과 그리고 숙달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더라도 본인이 최소한의 풀이는 반드시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제가 실제로 수업 중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 클리닉 또는 수업 시간에 첨삭을 진행을 하는데, 첨삭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학생의 못 푼 문제를 제가 대신 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풀다가 중간에 막힌 문제를 같이 제가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본인의 생각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바로 풀이를 적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됐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반드시 풀이를 적어야 한다. 자, 그래서 강의 일정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0일 둘째 주죠. 둘째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학 특강과 똑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4시 반부터 7시까지고요. 클리닉 주말에 진행을 합니다. 자, 수강 내용은 수학 상인데 문풀 위주와 맞춤형 내신 대비입니다. 자, 이 맞춤 내신 대비는 뭐냐? 과천 중앙고, 과천고, 과천여고, 과천외고의 내신 경향성이 조금씩 다르고요. 저는 종합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에게 분할된 자료를 나누어 줍니다. 즉, 과천고 학생들에게는 과천고 알맞춤 문제, 과천외고 학생들에게는 과천외고 특성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할해 주기 때문에 맞춤 내신 대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따라서 교재를 프린트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교재비는 별도로 안 받고요. 네, 자체 교재를 그리고 주차별 워크북을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프린트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업 특징 및 장점은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만의 장점이라고 좀 여기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연결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과 그 개념 또는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 즉 활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잘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강의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실제로 들어본 학생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집어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선생님과 학생의 시너지예요. 자, 시너지인데 이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뽑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학생이 스스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는 순간 그 어떤 선생님을 붙여 놓아도 발전이 더딥니다. 물론 발전을 하긴 합니다. 더딥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본인이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풀이를 적어봐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런 궁금함이 있는 친구와 학생과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푸는 게 좋을까? 너는 이 개념을 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why, 즉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선생님, 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수업, 보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늘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10회차 일정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차별 커리큘럼 중간고사까지고요. 1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문풀과 테스트와 그리고 필요한 핵심 활용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념에 대한 보강 설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회차와 10회차는 직보로 학교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풀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이번 3월 내신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학원에 전화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정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